네, 우리는 흔히 좌파 정부는 그러니까 우파 정부에 비해서 친미 정부가 덜하고, 그러니까 좌파 정부는 일부 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좌파는 반중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여튼 우파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그런 것으로 흔히들 착각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소위 우파라는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미동맹 강화 이런 걸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좌파 정부가 그러면은 미국을 싫어하는 정부고,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를 이제 일어나지 않게, 집권하지 않게 하길 바라는, 마치 중국이 대만으로 하여금 이제 민주 진보당 정부가 집권하지 않길 바라고 보수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럼 미국도 한국에서 그럼 국민의힘 정부가 집권하길 바라고, 상대적으로 좌파이고, 이른바 어떤 일부 사람들이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길 바라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건 상당히 착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많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반항 이런 것이 전혀 이제 자유민주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건 우리가 많이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상, 그 세계의 경찰, 세계를 지키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지만은, 많은 경우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나라들이 좀 이상하게 혼란스럽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멕시코는 미국이 코앞에 있으면, 세계 최고로 좋은 나라는 미국이 코앞에 있으면 그만큼 좀 안정되고 좀 그래도 어떤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냥 마약이 만연하고, 경찰이 시장을 총격전해버리고, 시장을 죽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치안이 부재하고, 조그만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 큰 나라가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멕시코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렇게 거기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만큼 미국한테서 많은 간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불법 입국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위축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럼 미국이 멕시코를 합병해서 그냥 같은 나라가 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미국 자체의 복지가 줄어드니까, 그건 안 되죠. 하여튼, 그런데, 멕시코에 관해서 그것도 어떤 정부가, 안정된 정부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주류 세력과 상대되는 세력을 기르다 보니까 그 세력이 좀 건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어떤, 공권 없게 버금가는 그런 이제 갱단 권력으로 길러진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아랍 같은데 시리아 내전 이런 것들에서도 계속해서 그 반군 관계 지원을 받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일일이 이제 하기가 힘들지만은 어떤 상대적 세력을 기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독재자라든지 지도자 그런 사람 개개인에서도 부하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루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 오직 자기 하나 대체 불가한 한 사람만 있을 경우는 위에 사람도 결국은 약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 가까운 나라들은 전부 그렇게
정부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겠지만, 어느 한 나라가 안정된 집권을 가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반대 세력이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렇지 않냐 또 반문이 나오겠지만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는 자꾸 우습게 보지만 대국에 속해 있고 러시아의 버금가져 땅만 넓지 못할 뿐이죠. 미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론 일본이 자기네 이익에 의해서 미국과 이제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미국 마음대로 하면 2차 대전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때 요구대로 천황제를 없애고 한자를 사용을 사실상 금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통 정신을 없애고 완전히 미국에 동화시키고 그러고도 싶었죠. 이제 하지만 일본은 그게 동의를 안 했죠. 절대로. 미국이 이겼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동의 안 하면 이들 다 죽여볼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못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미국 마음대로 지금 한자를 없애고 거의 영어권으로 편입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우선 미국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전에부터 역사가 쫙 나옵니다. 박정희 시대에 처음에 5.16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하니까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했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 그런 거에 어긋나고, 그리고 박정희의 전력을 보면 공산주의 활동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인정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공산당 아니다 하려고 나 공산당 잡아 죽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인혁당 사건 등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보이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단호히 좋게 묘하면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미국에 의게다가 우리는 반공정부다 이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유신 정권하고 지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카터 행정부 그때 미국하고 틀어졌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권 후반부에는 영문 티셔츠를 단속할 정도로 미국과 외세에 휩쓸리는 걸 막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초기에는 이렇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자 없애기와 한글 전용 그걸 함으로써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은 10월 유신 그때 초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인정해 주길 바랬죠.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이제 인권 문제 해가지고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후기에는 그럴까 우리 사회 지금 영어로 막 이제 범람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 이전에도 60년대 70년대 올드미스 슈샤인보이 그런 노래도 있듯이 영어를 섞어 쓰는 거가 아주 그냥 유행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시위라고 하는 것도 그땐 데모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오히려 박정희 시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주체성 살리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어를 그러니까 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영어로 쓴 게 오히려 하이킹을 했던 것도 다시 등산이라고 하고 요즘 와서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런 얼빠진 신문 기자들이 시위를 다시 데모라고 부르려고 애를 쓰고 등산을 하이킹이라고 부르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박정희 시대와 그리고 그게 좀 이제 주춤한 거죠. 그때 영어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그 시대 그런 거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두환 시대에도 그때 물론 레이건 대통령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공화당 정권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풍 80일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민족 그거를 좀 되살리라고 했고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텔레비에서
민요 노래들 많이 더 불렀죠. 뭐 양산도 아리랑 무슨 뭐 노들 강등. 근데 민요라는 거 레파토리가 좀 사실 좀 한정이 됐다 보니까 좀 식상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민요 같은 거 다시 살리고 그러기 위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뭐 군인이라서 그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자 그런 이제 국방이라기보다 민족 그걸 살리자는 적어도 좀 어떤 그게 본질적인 수준인지 유치한 수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태우 정권이 어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 좀 본질적으로 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성씨 자체도 이제 명백히 중화 그쪽에 뿌리를 둔 성씨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국방 외교를 해가지고 러시아와 수교하고 중공과도 이제 수교 기틀을 마련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한글날을 이제 임시로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등 이제 좀 한글 신앙에 의한 한국 민족 전통 파괴 이런 거를 좀 주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노태우 정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어떤 동양권 이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더욱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다른 거는 뭐 그 어떤 문화적인 깊이 그런 면에서 더 잘 애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일 같은 것은 조금 가벼운 면도 있었죠. 이제 뭐 중앙청을 철거하고 일본의 벌장머리가 어쨌다는 등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을 지나서 최초로 국민의 선거로 당당히 뽑은 대통령이라서 나는 나쁘게 말하면 목에 기부스를 했다고도 그러고 이제 세계 여러 곳에 당당하는 걸 그걸 많이 좀 이제 강조했었죠. 일본 호소가와 총리한테서도 한 끗 위의 위상을 보이려고 애를 썼죠. 총리가 야도 목례를 하도록 요구했던가 좀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당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그리고 그 평가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보수 정파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 보수가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클린턴 미 대통령이 당시 북핵이 지으려고 하는 걸 폭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그냥 극구 막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소위 반항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일본의 벌장머리 때문에 뭐 그 발언 때문에 IMF 맞았다 그렇게도 하지만 일본이 꼭 전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결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렇게 좀 껄끄럽지 않은 상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그럼 소위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우리가 보통 보수 정부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미국의 입맛에 별로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정권으로 자기네 민족 정체성을 살리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또 민족이 그 이념보다 우선하다 그런 얘기도 김 대통령이 했었고 그게 뭐 미국 정부의 뭐 번역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클린턴이 북한 니들 잘못하면 니들 종말이다 얘기한 걸 가지고 또 비판 여론 같은 우리 민족을 그랬냐. 물론 그건 좌파 이른바 친북이라는 사람들은 그랬지만은 그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하고도 또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 내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고 하여튼 당시 또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세계 패권과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많은 정부이죠. 그러니까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재 대기자 그분도는 이제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제 보수주의자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또 이제 그 소위 보수, 순수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공화당을 더 이제 보수 이쪽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민주당이 더 봐줬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우리한테 이제 도움 준, 이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6.25를 단행한 쪽도 트루만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역대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물론 6.25의 정당성은 100번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족을 전통을 다 파괴한 공산당 세력이 우리 국토를 전부 장악할 위기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방어인 건 맞는데, 근데 여하튼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민주당 정부는 더 이제 세계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방향이고,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덜 하는 그런 방향이죠. 카터 대통령은 이제 어떤 철수한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이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바로 단임으로 끝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외적이었는데. 그래서 김영삼, 또 딴 얘기로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강조할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른바 보수정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그렇게 이제 고분고분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다른 것을 바꾸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당시 후보도 말했듯이 선거가 뭡니까? 여당이 잘못하면 바꾸는 거 아니냐. 결국 바꿀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와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보수라면서 이제 좌파 정부를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친북은 좀, 맞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좋게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도 그렇지만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모든 나라하고도 잘 지내라는 걸로 그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너무 속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리고 더 심하게 보면 이제 그때 북에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거, 이것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기존 못마땅한 보수 정부에 견제되는 세력을 드디어 이제 집권 세력으로 길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50년 만에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또 너무 그렇죠. 근데 사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계속 끌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국민들, 그러니까 소위 좌파들, 한국 내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그런 필요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한국의 좌파 정당 후보가 나왔는데, 이거 참 이러니 참 재밌다기보다 좀 이제 좀 음모론적인 여러 가지 좀 상상이 가는 그런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분위기에서 당선됐습니까? 그 반미는 어떤가 해서 반미 풍조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중생 장갑차 윤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아주 전국적으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나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진짜 반미 행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죠. 오히려 한미 FTA 결단해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한통 속인 영국에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영국 여왕한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진하게 이렇게 노무현은 반미 대통령인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당선됐고 그것을 미국은 불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기존 한국의 그냥 못마땅한 이 보수 정부에 대한 그 반대 세력, 견제 세력을 충분히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무현을 세웠고, 그리고 또 더욱 무서운 상상, 이거는 이제 전부 책임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때 사실 여중생 장갑차 윤사 사건에 대해서 그 좌파 뭐 그런 세력이 오죽이나 그건 미군이 악해서 그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군이 뭐 알아 모르겠다, 뭐 일부러 그랬겠다만 그렇게 해도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건을 일어난 것 자체도 오히려 노무현이 당선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냥 것에 도움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인데, 그것도 그럼 정말로 진짜 미군이 100% 이런 사건이 절대로 안 일어나게 막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무서운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견제세력은 길렀지만은 뭐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고 여하튼 그게 이제 더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다 계속 좌파 정부하다가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뭐 반미 친중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척하는 사람 정당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어떤 운수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인기가 있었고 정동영 후보가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다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뭐 한국이 보수 정부 돼서 이제 미국하고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뒤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반일 자체도 물론 이제 표면적인 물론 반일 그 자체가 이제 반일 세력을 기르는 것도 한국의 그 반일 좌파를 기르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어떤 그 이론적인 일방적인 보수 정부가 장악하는 그런 사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키워준 면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여성으로서 또 위안부 그런 거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과 틀어지게 한 건, 겉으로 너무 심하게 틀어진 건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하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천안문 거기도 올라가고 하여튼 친중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지만 명분상으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의 푸틴하고 같이 이제 그런 자리에도 같이 갈 정도였으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이제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패전국 일본, 한국에 대한 요구했던 이 한자를 없애라는 거, 일본은 물론 마음대로 하지 못한 나라니까 없애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은 사실상 거의 없애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반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건 그러니까 국내의 통미 기득권 세력, 기타 이런 쪽 세력도 어떻게 막을 거는 싶지만 막을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탄핵밖에 없고,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이제 어리석은 우파들이 말하듯이 뭐, 친중 반미 했습니까? 미국하고는 계속 잘 했었고, 미국에서 그리고 훈련을 축소했다? 그건 다 일시적인 쇼고, 하여튼,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강약, 이제, 훈련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대수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진짜 친중이라면 중국이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겉으로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좌파 정부를 해서 친중, 기대했습니다만 하나도 바뀐 거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개차반으로 이제 혼밥시키게 대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좌파 정부란 거를 갖다가 자생적으로 길러나갔다고만
컸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국이 한국 사회를, 한국, 이제, 지도층을 관리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키워준 것이지, 이 좌파 정부의 집권은 전부 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어리석은 이제 뭐 좌파 정부는 무슨 친미의 정도가 덜한다는 둥, 무슨 친중이라든다는 둥, 그런 진짜 사람들은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니 좌파의 원로인 박지원 전 의원만 해도 완전히 미국 통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본질적으로 미국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견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른 세력, 그리고 또 일본의 견제도 효과도 있죠. 일본은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니까 야당을 키워주질 못했죠. 한때 그것까지도 미국이 길러줬다고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때 일본도 야당이 집권한 적이 근래에 있었죠. 근데 하토야마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중하겠다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잘렸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다시 자민당 일당 독재로 되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충분한 이제 한국 보수 세력과 일본 세력에 대한 반대 세력을 미국도 키워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 컨트롤 다루기가 좋지, 아무리 동맹이라도 어떤 이론적인 그런 집단이, 동일적인 집단이 이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굳게 세력을 갖고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는 좌파 세력 자체는 미국이 키워준 것.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좌파 정부가 아니라 극단 좌파 세력이라는 반미 시위하는 사람, 미군 훈련하는데 막 들어가서 막 그러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도 한국이 이제 영어권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영어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속으로는 전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견제하기 위한 한국 주류 사회를, 전통 사회, 전통 문화, 전통 가치를 지닌 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어떤 길러진 세력들이고, 이런 순전한 이제 그들이 결코 한국 주류 사회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해서 반미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길러진 그러한 세력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여야는 교대로 하지만 보수, 진보, 이른바 보수, 진보 정당들이 서로 극한 대립은 하지만은, 대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렇게 대부분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문을 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제 과거의 어떤 지도자로서 더 오히려 조명을 더 받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우리가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흔히 말하는 그러한 정책상의 그런 거를 떠나서 아주 큰 줄기로 봐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줄기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이제 대통령님은 분명하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어쨌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이죠. 2002년. 그때 이제 당선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효순 미선 사건이 있어가지고 반미 시위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미 시위로 일어나서 반미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상당한 우려 속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돼서 반미했습니까? 반미 하나도 안 했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한테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게 예, 맞서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만하게 넘어가고 우려를 불식시킨 거 그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부터 이어온 이제 한국의 이제 미국화 이런 거에서 어떤 반미 세력이 비록 이제 그 순수한 이제 어떤 민족 자주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좀 강경 급진 좌파적인 그런 실현하기 위한 그거였는데 이 세력을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이거 그런 말도 있죠. 무슨 또 뭘 줘가지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제 배부르게 만들어서 조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반미를 통해서 집권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제대로 된 어떤 강경한 존재감 있는 반미 세력이 상당히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이제 반미 집권 당시의 반미 세력을 흡수한 거는 이 반미 세력을 어떤 크게 봐가지고 이제 어떤 힘을 준다기보다 그야말로 배부르게 해가지고 힘을 빼는 그런 효과를 준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반미는커녕 이제 민족 자주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이 구보수 진영 대통령이 상당히 민족주의 성향을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상당히 세계화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희석을 시켰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러서 완전히 이제 그것이 상당히 실천화된 법적으로도 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을 봅시다.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글 전용법이라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든 글자는 한글로만 써라. 이제 2000년 전통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한글 전용법이라는 거 좀 말이 좀 생경하죠. 좀 그래서 이제 어떤 과격파의 주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국어기본법이라는 상당히 좀 온건해 보이는 그런 말로 바꿨지만은 내용은 똑같죠. 무슨 공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글로만 써라. 이제 그런 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유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도 다 중국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이제 법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해방 우리말로는 해방이지만 일본과 함께 대일본 제국으로서 미국에게 패전한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미국이 한국에서 이제 한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그러한 수순을 아주 크게 도와준 그러한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을 아주 크게 도와주는 그러한 법이었죠. 이게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책을 이제 전문적으로 캐본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찾아내지 못했지만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볼 수 있는 기억나는 그때의 모든 조치들을 보면은 이제 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크고 무게감 있고 어떤 거는 또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이란 말을 뺐습니다. 요거는 소위 우파 이쪽도 아주 그냥 속으로 반색하는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제법인데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그냥 북한의 전유물, 북한의 어떤 여진족, 백두산족 그런 쪽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전유물로 돌리고, 이 대한민국 남한은 홍콩 같은 무슨 어떤, 뭐, 글로벌 허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족 나부랭이는 내던져 버리는 거, 이제, 건국 시에는 우리가 민족 그런 걸 중요시했고, 앞서 말한 이제 구보수 정권에서도 중요시했지만은, 이런 민족 정체성은 이제 내버리는, 그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버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파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친미 친일 이쪽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정통적인 우리 국가의 전통 이런 건 중요시하지 않은, 제가 말하는 화법으로는 토착외국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 우파에서도 이것은 아주 환영받는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로 먼저 얘기했었던 사법시험 폐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반미과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말씀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한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법시험을 왜 이제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공정원 이제 물론 그것이 법률 분야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시험만 합격하고 실력만 있으면 등용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 스스로가 혜택을 보니 사법시험제도, 그야말로 평등제도, 민주제도, 대표적인 기회균 등의 제도인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를 쳐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 이유는 모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좌파나 우파나 이쪽 정당이나 저쪽 정당이나 도대체 그냥 뭐 말은 하지만은 사람들 비판이 있는 거 그냥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제 사법시험 이게 시험으로 보는 걸로는 우리 학문의 영어화, 법학까지도 영어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와 달리 법학 분야는 이제 영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로스쿨에서의 이제 영어 교육으로 법조인도 이제 영어화 시키는 거죠. 그런 건 조짐은 근래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뭐지, 영어 연설했다고 칭찬하고, 한동훈 장관이 영어 유창하다고 특별한 능력 좋다고 칭찬하고, 도대체 영어 실력이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이 법 집행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사법시험 폐지, 이게 자세한 건 다른 참고 앞에 강의를 보시고, 이것도 이제 반미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제 물론 이게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게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나쁘다는 건 물론 아니죠. 한미 FTA를 했습니다. 이건 뭐 결정적인 친미이죠. 그야말로 다른 이제 대통령도 쉽사리, 그전에는 뭐 얘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한미 FTA에서 결정적으로 친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제 바람, 이제 한국을 완전히 자기 문화권으로 흡수하려는 그거에 조금 기여를 했으면 했지 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건 또 왜 이것도 그러냐 그런 얘기도 할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평을 못 쓰게 했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미국한테 잘 보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잘 보이라고 하고 이제 한자 간판을 단속하듯이, 이제 우리 도량형 제도에 이제 촉관법이 있죠. 촉관, 쌀 한 대, 말대가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속담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고유의 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어릴 때도 많이 불편하다 얘기했는데도 자꾸 강제로 쓰게 했죠. 미터법을 쓰라고. 이런 건 90밖에 안 됩니다. 정작 미국 자체도 이제, 미국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 교재 영어로 교재에서, 그러니까, 그, 물리학 교재 영어로 된 게 피트, 파운드, 그걸 마일즈, 그걸 씁니다. 미터법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제 도량만 제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미터법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미터법으로 이거 뭐 한 관이 3.75kg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정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일대라든지 척관법을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걸 다 없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3.3 평방미터라고 하죠. 이것도 물론 우리가 그 평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고유의 도량형은 이제 정확성을 아무래도 좀 덜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대략 이제 3.3 평방미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딱 운신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이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1.8 곱하기 1.8 856 약 1.89 cm 1.89m라면은 한쪽이 그러면 약 합계 3.3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키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신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말하는 아주 편리한 단위입니다.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이제 못 쓰게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뭐 부동산 거기에 이제 이걸 쓰지 않으면은 평수로 쓰면은 벌금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의 그 독재 그거를 아주 그걸 그대로 뭐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나 똑같이 이제 지금은 뭐 아마 단속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방송이라든지 뭐에서 좀 제곱미터, 평방미터도 아니고 제곱미터라는 다소 모호한 그러니까 의미의 그런 이제 그걸로 역겹게 이제 많이 쓰이도록 바꿨습니다. 이것은 또 결국은 뭐냐면은 이 도량형을 못 쓰게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나물 파는 할머니도 몇 킬로그램 그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말의 어떤 언어 체계를 좀 파괴하고 이런 이제 혀를 굴리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언어를 이제 우리 언어 자체의 없애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되죠. 이제 이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협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셋넷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찾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찾아본 거 무슨 뭐 금융제도, 경제제도 어려운 것들도 아마 상당히 미국의 어떤 그 지침을 따라서 이 시대에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아주 미국의 100% 맞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린지라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고 뭐 그야말로 이제 영어화는 완전히 그냥 걷잡없이 진행됐죠.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도는 아니지만은 이 미국의 한국의 미국화에는 사실 미국 혼자뿐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이제 같은 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과도 상당히, 그러니까 영국에서 특별히 이제 마차로 예우를 해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과도 상당히 친하게 만들고, 하여튼 한국을 영미에 가깝게 이렇게 영미 문화권으로 끌어당기는데 이 상당히 진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효순미선 사건 가지고 얼마나 진짜 엄청나게 진짜 추모대회하고 그냥 굉장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미국의 뭐 그런 이제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효순미선 사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놓고 미국으로부터 독립 일이라도 했습니까? 응?
점점 더 미국에 종속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그러니까 거리가 영어로 도배된 건 제가 지겹도록 다시 얘기했고, 네. 독립이 1도 안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미선 사건을 이제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했던 반미 세력, 그들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 이런 쪽이 이제 그 힘이 있어 그 세력화가 돼가지고 뭔가 좀 명분이 갖춰지고 축적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달라진 건데 이 반미 세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영향가를 주는 이제 어떤 핵심 세력, 핵심이라기보다 어떤 좀 힘이 있는 세력이죠. 살찐 세력 이 중에서 이게 전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되면서 이런 쪽으로 다 그러니까 융화가 됐으니까 아주 그야말로 잔챙이만 나온 거죠. 이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곧바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MB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광우병 소고기 시위를 알고 있죠. 이 효순미선보다 더 했습니다. 더 하는 건지 덜 하는 건지 시기는 길게 가긴 이게 더 같지만 잠깐 이제 과격하긴 이게 더 과격했죠. 근데 이건 그야말로 과격할 뿐 영양가가 없고 그야말로 광우병 소고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나왔지만 글로 써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옛날에 약소민족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처로부터 온 문명인에게 전염병도 많이 미국이 인디언한테 그랬듯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들 그런 거에 더 약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그런 그 외지의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어쨌든 뇌송송 구멍 닦을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냥 감정적인 그런 거지 정말로 대책 없고 그냥 쓸데없고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러한 부류의 이 반미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좀 이제 독립 세력이든가 비판 세력 어쨌든 미국 그런 세력이 없어지고 이런 그야말로 반미는 그냥 찌끄레기 그야말로 진짜 이게 반미란 말이 아니라 미국의 비판적인 좀 지식인 어떤 좀 그런 저급 좌파 이런 세력이 아니라 좀 그런 세력이 있어서 진짜 미국 제가 말씀드린 처럼 이런 이제 미국에서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인민의 평등에도 위반해야 되게 이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만 상류층이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어떻게 비판하는 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게 됐죠. 그냥 전부 이런 반미 이런 쪽 세력이 전부 다 이렇게 흡수되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뒤로 미국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도 있습니까? 그리고 친중이란 거는 다 국힘당 내 쓰레기 기득권차에서 그냥 모는 거지, 그렇게 모는 거지. 더민당은 무슨 친중은 무슨 얼어 죽을 친중? 그들도 다 통미 기득권층인데, 무슨 보따리상이 나는 친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거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제 미국의 비판적인 세력이 완전히 그냥 저질 반미 세력만 남고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라 비판적이고 좀 건설적인 비판이라니 그런 세력마저 전부 소멸됐고 그야말로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보수정부 이른바 보수정부는 명색이 더 친미 같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설정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또 미국을 입장에서 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구기득권 세력 이제 보수 세력처럼 민족자주 그런 걸 조금 보이니까 역시 미국에 탄핵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뭐 윤 대통령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나라는 가고 있고 나라는 점차 소멸돼가 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일제시대에 무슨 뭐 독립운동을 기린다느니 무슨 뭐 6.25 공산권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을 기린다느니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6.25 때는 미국의 어떤 돕고 같이 싸운 거 그것은 물론 영웅적이고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산화로서 우리나라 전통이 다 무너지고 다 뒤집어 엎은 그 북한인으로 통일이 됐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 그때 사라졌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이 피로써 지켰는데 6.25 때. 근데 6.25 때 피로써 지켜서 50, 6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우리 한국 얼마나 다른데 그건 뭐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같은 거 거의 90%다 잃었습니다. 뭐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거 계속 설명하다간 한이 없으니까 그렇도록 하죠. 이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건 지우지 않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우리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좀 요약한 결론으로 얘기하려 합니다.